생산자 물가지수 11월 거가 나왔는데요. 표를 좀 보시죠.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표인데 막대 그래프인데 제일 끝에 요게 이제 11월 달 거죠. 근데 10월 달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막대 그래프의 꼭 상단이 확 올라가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9월부터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연속 PPI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PPI는 CPI보다는 조금 더 뒷단에서 이제 시장에 물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짧으면 3개월, 길면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시차가 있다 얘기는 합니다만 또 심리적으로 주는 또 그런 여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PPI 헤드라인 지수가 이렇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이렇게 썩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미국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시 반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주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좀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엊그제 나왔던 11월 CPI도 일단 예상치 부합은 했습니다만 2.7%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준의 지금 인플레 목표치 2.0%인 걸 감안하면 이게 좀 줄어들어서 더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6, 2.5, 2.4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2월 FOMC 이번 달 FOMC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현재까지는 뭐 금리를 25bp 0.25%포인트 내린다라는 이런 전망에 별로 이제 변화가 없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100bp, 즉 적어도 4번 0.25%포인트씩 1%포인트가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내년에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 내년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요, 삼성전자가 3.5%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했던 적을 찾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2%가 넘게 어제 올랐고요. 두 회사 주 종목의 차트 보면 보시죠. 오전장에 그냥 비리비리 하다가요. 오후장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이닉스 주가트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게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좀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두 대표 반도체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수를 좀 이 두 종목의 이 정도의 선방이 코스피 이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어제 특히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전장에 이런 상황들이 오후장 들어서 더 밑으로 꺾여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올라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래서 시장에서 좀 이제 바닥권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제 삼성전자 기관이 1,500억대, 하이닉스도 500억 가까이 샀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또 500억 넘게 사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나스닥 역대 최고치, M7 등 기술주 강세형 이런 것들도 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마치고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도 차트로 보면은요 이 정고점에 거의 좀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58,000원대 이상으로 좀 올라갈 경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7만 8천원대 아마 SK하이닉스는 오늘 정도 아마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수 가격대를 좀 넘어서기만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면에요. 앞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그동안에 사실은 상당히 좀 좋았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제 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도 네이버, 카카오 모두 오후장 들어서 더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지금 화면에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이버 어제 4.5%나 급락을 했고요. 카카오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은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좀 외국인들 기관 동반 순매수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관이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일 넘게 계속해서 연속으로 순매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꾸준히 하면서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데 이게 지금 어제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 하루 나타난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뭔가 그동안에 계속 수급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던 게 변화의 주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어제 기관이 13거래일 만에 네이버 팔았고요. 카카오도 어제 기관이 600억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수급도 뭐 계속해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 사실 어제 하루만 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주가 계속 떨어질까 이렇게 판단하기 분명히 이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주식들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회사는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거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